나는 그때 일어난 일을 기적이라고만 생각했다. 신이 우리에게 준 환상 같은 시간의 장난이라고. 하지만 기적이란 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은 단지 아오이니가 혼자서 기다려줬다는 것뿐이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20세기 영화를 발굴하는 21세기 영화 발굴 채널 호시절. 오늘부터 저희는 이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의 뼈와 살을 해체하는 아주 조심스럽고도 흥미진진한 작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조 셰프님, 저희 지난번 연애 발굴 에피소드에서도 들으셨다시피 아주 뭐 연애 심리에 있어서는 정답으로 바로 돌진하는 정말 연애 심리 전문가시죠? 많이 숙련된, 네. 많이 훈련된, 그렇죠. 관계 전문가, 어긋남 전문가, 성장 전문가, 기타 등등. 글로 배운 사람. 네. 전문 분야가 정말 많으시고 여기에 또 오늘은 이상 선생님까지 가세하셨기 때문에 오늘 발굴이 사실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 호우 시절이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이랄까, 저희만의 명물 코너, 여기가 발굴 포인트, 오늘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발굴 포인트는 처음이니까 이제 좀 스케일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근데 누가 여발포를 네. 호우 시절의 자랑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죠. 아, 왜요?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거죠. 우리끼리만. 2년째 주구장창. 이제 좀 있으면 4년 차예요, 저희 4년 차 방송. 너무 입니다. 머쓱해서. 네. 무슨 기분인지 압니다, 저도 그거. 첫 번째 발굴 포인트는 처음이니까 역시 좀 스케일이 큰 부분부터 건드려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영화의 제목 부분입니다. 네. 질문 아주 단순한데요. 이 영화의 제목은 왜 냉정과 열정 사이일까요? 옛날에 다리와 다리 사이라는 영화도 있지 않았어요? 언제요? 무슨 영화죠? 그런 영화 있었던 거. 굉장히 예술적인 영화. 그 젖소 부인 바람나는 시절에 그 얘기 아닌가요? 예술인가 외설인가? 그거 아닌가? 그 영화를 그 냉정과 열정 사이 얘기하는데 끌고 들어오실 줄은. 아니 사이라고 하길래. 그렇구나.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제목은 왜 이렇게 제목이 멋있게 붙었을까요? 어떻게 누구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나는 어렸을 때는 네. 제가 이 책 나오자마자 이게 서점에서 다 읽었던 것 같거든요. 서점에서요? 서점에서 서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한 그 이후에 권을요? 사기도 했었는데. 네, 한 권을 그냥 그러니까 완독을 서서 네네네네. 하셨다고요? 와. 그러니까 앉아서도 보고 서서도 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반디앤 루니스 이게 코엑스 있었을 때. 알지. 서울문고 시절 아니에요? 맞아요. 2000년 그때 서울문고 시절이구나. 서울문고 맞아요. 시절이죠. 정말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죠? 그때는 이게 네. 뭔가 이렇게 아오이가 냉정이고 준세이가 열정이야? 뭐 이런 그렇게 유치한 많이 생각도 생각하잖아요. 했던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고, 거의 뭐 바이오맨 같은 거 보면 네. 핑크가 이게 핑크랑 옐로우가 여자야? 뭐 이런 거. 바이오맨 몰라. 사람들 몰라. 파워레인저 같은 건데 파워레인저도 모르겠다. 파워레인저는 그래도 뭐 네. 이제 뭐 여기서 나오니까. 아까도 그럼 비슷한 거죠. 이야기하고 네. 주인공들이 한때는 서로 불같이 사랑했지만 네. 불가피하게 또 헤어지게 되고 세월이 흐르고 나이 먹으면서 이게 어릴 때 일들은 뒤로 한 채 네. 현실을 좀 이게 냉정하게 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둘을 보면 그게 이제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여러 뭐 이게 복잡한 마음 다시 만나고 싶다 뭐 아니 참아야 돼 뭐 이런 네. 양가 감정 같은 것을 표현하기도 한 것 같아요. 뭐 이게 나만 그런가 사귀고 이제 헤어진 네. 그 뭐 아까 이제 싸이월드에서 이제 전 여자친구 네네네. 뭐 남자친구 이제 홈페이지 들락날락 뭐 네. 해본 그런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을까 하는 한 번씩은 있지 않을까 그럴 수 하는 있죠. 네. 생각 들기도 하고 왜 냉정과 열정이 또 대극이잖아요. 네. 서로 이게 다른 마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지 못했나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두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제목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상당히 학구적인 해석이네요, 이거는. 대극. 뭔가 음양오행설 같은. 왜 영화에서 또 이제 그 준세이 할아버지가 그린 어떤 그림이 네네네. 이제 그 아오이와 이제 마빈이 사는 집에 네. 이제 걸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마 두 점이 걸려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 그래요? 네. 그냥 그런- 방에 하나 걸려 있던 거 아니에요?
두 개가 걸려 있었는지 그 그래. 하나가 걸려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되게 파란색 네, 그랬던 이렇게 것 같아요. 예. 표현되기도 했어서 일종의 대극이네요, 어, 그것도. 약간 그런 걸 일부러 이제 이게 네, 집어넣나 상징을 하는 넣었나. 생각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거는. 음. 오호, 우리 준세이의 할아버지 그림 속에서도 뭔가 재현되고 있는. 아가타 준세이. 네네. 조세프님은 이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제목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블루편을 보면 네. 치지 토나리 작가가 썼던 네. 이런 문장이 나와요. 갑자기 그녀가 몸을 돌려누웠고 네. 나는 그런 기척을 느끼며 망막에서 물기가 빠져나가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열정이 냉정에 떠밀려가는 것 같았다. 그것은 이 세상의 밤이 아침에게 떠밀려 사라지는 것도 같았다. 이 장면이 뭐냐 하면 네. 준세이랑 아오리가 다시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난 뒤에 네. 이전의 시간을 돌아본 후에 둘이 같이 네. 갑자기 두 사람이 느끼는 공기를 이제 준세이가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오모 제외 이후에. 네네, 그렇죠. 네네네. 오호, 그런 같이 장면이군요. 밤을 보내고 나서 네. 그래서 이 장면까지만 해도 준세이는 아오이와 결국은 헤어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아까 처음에 그 이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준세이의 열정과 아오이의 냉정을 이제 준세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다라고 전 느껴졌는데, 그런데 제가 인물 분석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 사람은 굉장히 닮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누가 열정이고 냉정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의미할 정도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나 싶거든요. 세상 그 누구도 어디까지가 이제 냉정이라고 얘기하고 어디서부터 열정으로 바뀌는 거야라고 우리가 딱 구분짓기 어렵잖아요. 네. 결국 영화의 제목은 이제 냉정과 열정 사이 그 어느 지점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냉정과 열정, 냉탕과 온탕, 이 감정을 계속 느낄지라도 그걸 동력 삼아서 네. 끝까지 가보는 것이 사랑이다. 그걸 이제 권하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냉정과 열정 사이는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냉정이기도 하고 열정이기도 한 게 그게 사랑의 일이라 뭐 약간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 그 자체가 네. 사랑이고 뭐 어느 씨의 표현대로 하면 삶이고 네.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약간은 도가적인 해석으로. 네. 니체도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 네. 이제 우리의 삶이 행복과 불행 사이를 끊임없이 진동하면서 이어진다. 네. 근데 우리의 비극은 어디에서 탄생하냐면 우리가 그런 완벽한 균형의 상태를 이룰 수가 없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끊임없이 우리는 진동하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가고 떠밀려 가면서 인생이 움직여 나간다. 사실 이 얘기는 지금 이제 12월 달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상연이 되는 아하. 연극 레드에 나오는 그런 대사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원우 씨가 사랑하는. 네, 제가 열심히 지금 보러 다니는 연극이라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혹시 레드 관심 있으시면 지금까지 한 30번 보셨죠? 30번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많이 봤어요. 한 12번 정도. 아. 네. 이번에도 한 대여섯 번 보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말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은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또 이 영화의 제목 냉정과 열정 사이를 요새 말하는 그 MBTI로 변환하면 이거 같아요. T와 F 사이 아닌가. 아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MBTI에서 뭔가 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게 T고, 조시프님이 T이시죠? 네. 그죠? INTJ니까. 네. 감성적이고 공감 잘해주고 이런 게 F라고 한다면 네. 결국에는 T가 냉정이고 F가 열정인 게 아닐까라고 되게 도식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영화에서 저는 되게 중요한 대사가, 아까 오늘 조세프님이 오프닝 멘트에서 읽어주셨던 대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꼽아본 거였어요. 이제 이 대사가 막 우리가 연인 관계에서 아오이와 준세이도 둘이서 어떤 이렇게 노천 연주회에서 되게 추억의 연주가 나온 거잖아요. 그쵸.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 그래서 막 준세이가 이제 그 순간을 기적 같은 순간이라고 막 그쵸. 생각하고, 야, 역시 우리는 운명인 것 같아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뒤에는 아오이의 어떤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인 관계에서 이런 식의 기적 같은 순간이 왔을 때 열정이 앞서는 사람들은 그걸 막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신의 가호가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화해서 생각하기 마련인데, 준세이는 나중에 가서 깨닫는 거죠. 기적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은 그냥 아오이 너가 혼자서 기다려줬다는 거고 너의 그런 수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거구나라고 나름 조금 더 현실적이고 드라이하게 깨달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관계를 형성하는 여러 측면들을. 그래서 이 깨달음이 어떤 결론으로 가냐면, 나중에 가서
준세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과거를 되살리는 게 아니라 또 미래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쵸.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물론 완벽한 균형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걸 지향하고 또 미래도 과거도 아닌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지금 당신에게 주목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제 나가는 게 바로 이 영화 또 소설이 말하고자 했던 바가 아닐까 좋은데요. 네, 생각이 네. 들었어요. 혹시 이 선생 되게 흐뭇한 이게 표정으로 너무 좋아서 뭔가 되게 TF 이야기도 네. 하셨는데 네. 이제 왜 MBTI 검사에서 잠깐 이게 첨언하자면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직관과 감정이 비합리적 기능이고 이제 그 감각과 이제 사고가 합리적 기능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요 두 개가 사실 같이 가야 이게 균형이 잡히는 그쵸. 거지. 그렇죠. 어느 한쪽이 뭐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거나 이게 할 수 없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셔서 참 저도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상 선생님 MBTI 저희가 들었었던가요? 그때 뭐였죠? INTP? 맞아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우리가 다 다 INT라고. 맞아. IN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INTJ, INTJ, 세 개씩이 겹친다고 했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상 선생님이랑 세 개가 INT가 겹치고 또 원우 씨는 와. INFJ였나요? INFP. INFP. 네. 저희 셋 다 I인 거군요. IN이구나. IN이야 심지어. 네, IN. 오. IN끼리 뭘 하면은 방송이 히트를 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뭔가 다 인이잖아요. 뭔가 다 안으로만 수렴하고 그쵸. 절대 밖으로 못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도 저희 안에 계신 거죠. 좋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굉장히 전 멋진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작품인데 오늘 이 영화의 이 멋진 제목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발굴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냉정과 열정 중에서 지금 어느 곳에 더 가까운 상태이신가요? 호흡 시절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우리의 호흡 시절